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새 한 주가 벌써 휙 지나갔습니다. 벌써 6월도 둘째 주가 지나갔네요. 빠르게 이번 주 일드맥스 ETF들의 성적을 살펴보고 앞으로 예상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SLY를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TSLY는 우선적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보니까 0.3달러 정도 수입을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 다행히 신데릭과 위클리 콜에서 각각 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네요. 물론 뭐 신데틱에서는 약간 돈을 잃긴 했지만 한 1센트 정도 잃었고 위클리에서는 31센트의 돈을 확보를 해서 오늘까지 6월 두 번째 주까지 약 30센트 정도의 수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annualized 일드 수익률로 바꿔보면 24.3%. 그렇게 썩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니는 전체적으로 1.4달러 정도의 수입을 확보를 했습니다. 처음 6월 둘째 주까지. 신테틱에서 2.58달러, 위클리에서 신테틱에서는 2.58달러 돈을 벌었지만 위클리에서는 약 1.17달러 정도 돈을 잃었네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1.4달러 정도 수입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애뉴얼라이즈 일드는 오늘까지 77.3%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BDY는 전체적으로 2.28달러 정도의 수입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데틱에서는 약 3달러 정도의 수입을 확보를 했고 위클리에서 약 71센트 정도 돈을 잃었네요. 그리고 지난 6월 10일자로 드디어 MBDY의 이 전체적인 그 펀드 규모가 709 million 달러. 상당히 돈이 많죠. 이게 그래서 그동안 플래그십 ETF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테슬리를 제치고 지금 현재 일드맥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 24개의 ETF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펀드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709 million 달러인데 코니는 618 million, 그 다음에 테슬리가 670 million. 테슬리가 이전에는 거의 그 900 million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동안 많이 줄었지만 제일 큰 펀드였다가 이번에 6월 10일자로 해서 이제 NVIDIA가 그 자리를 탈환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NVIDIA는 상당히 괜찮네요. 이번 주까지. 그리고 이번 주까지의 이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약 90%, annualized yield가 9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MSTY는 전체적으로 이제 1.12달러 정도의 수입을 보고 있는데, 신데틱에서 약 73센트, 그리고 위클리에서 39센트 정도 수입을 해서 토탈 1.12달러. MSTI도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et asset value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거의 뭐 지난달에 비해서는 거의 한 5, 60% 정도 더 커진 것 같아요. 신호입니다. 그리고 FBY는 안타깝게도 이번 주까지 약 7.9센트 정도의 돈을 잃고 있습니다. 신데틱에서는 75센트 정도 수입을 확보를 했지만 위클리 콜에서 아직까지 지난주에 잃었던 돈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MAX가 지난주 목요일 날 마지막 발표가 났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발표 난 것은 73센트. 다음 월요일 날 제 생각에 페이데이인데 오늘은 배당락이 발생을 했었고 73센트로 지난달보다 사실 조금 줄었네요. 그렇지만 여전히 44.7% 이상의 annualized yield를 발생을 했고, 아시다시피 지난 6월 5일 날 일드맥스 개별 ETF의
그 성적이 발표가 됐죠. 그것을 바탕으로 토탈 계산을 해보니까 약 8.156 밀리언 달러 정도가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제 이거를 그 발표하기 전날 발표하기 전날에 쉐어 숫자로 나눴을 때 0.75센트 정도 72.5센트가 나왔는데 실제 발표는 13센트가 잡혔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비슷하게 이번 달에는 비슷하게 맞췄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빠르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까지가 굉장히 빠르게 둘러본 거고 이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슬리는 이 신테틱에서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큰 변화가 없었고 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폰트로 적혀 있는 것은 그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 날 이 풋과 콜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 클로즈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가 되면 이 트랜잭션 칼럼에 이 날짜가 찍혀요. 날짜가 안 찍혔다는 얘기는 이 두 개의 신테릭 180, 신테릭 175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진 이 신테릭 포지션 아직 클로즈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잡혀 있는 25만 3천 달러는 그냥 임시로 잡아놓은 거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줘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위클리 콜을 보시면 지지난주부터 첫째 주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의 트랜잭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클리 콜에서는 2주 연속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31.12달러가 수입으로 잡혔고 지금 오늘 날짜로 6월 14일 날짜로 위클리 콜 185달러짜리 콜 옵션을 오픈을 했습니다. 38,690개. 오픈 프라이스는 2.68달러, 오늘 클로즈 가격은 1.53달러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그 프라이데이 금요일 마지막 장 마감할 때 178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7달러 정도가 지금 높은 가격으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했는데 이걸 out the money, OTM이라고 하는 게 out the money거든요. out the money를 계산해 보니까 약 4% 정도, 3.9% 정도 더 높은 가격에 이 콜 옵션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렇죠. 이게 잘못했네요. 6월 21일이 돼야 되는데, 오케이. 다음 주 금요일, 익스파이어 되는, 185달러짜리 콜 옵션 38,690개를 2달러 68센트에 오픈을 했고, 이게, 다음 주 금요일 날까지 이 테슬라의 가격이 185달러 이하가 되면, 아마 이 컨트랙트는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클로즈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프로핏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차액이 예를 들어서 이 차액이 1센트짜리가 됐다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되면 어쩌면 54센트까지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어떻게 테슬라의 가격이 움직여야 될지를 봐야 되겠지만 지난주에는 상당히 이렇게 아시다시피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급등을 했지만 다행히 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안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는 14.5센트 정도의 수입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테슬리가 이렇게 돈을 버는 것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테슬라의 가격이 떨어지다가 별로 성적이 안 좋았는데 성적이 좋아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테슬리는 그 정도 하고 코니는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주에는 이번 주에는 그렇게 크게 트랜잭션이 많이는 없었어요. 단지 이제 첫 번째 주에 보시다시피 6월 7일까지 상당히 많은 그 트랜잭션이 있었고, 제일 큰 트랜잭션은 그 신테릭 옵션을 갖다가 클로즈를 하면서
$66.7 million 달러의 이 이득을 프로핏을 발생을 시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2.35달러. 그래서 이번 주까지 토탈 생긴 프로핏이 2.58달러, 약 73 million 달러가 프로핏으로 잡혔는데 안타깝게도 지지난주에 그 뭐였죠? 저기 어닝콜을 지나면서 가격이 폭등을 하는 바람에 토탈 약 한 41 million 달러 잃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오른 가격을 이용해서 이 신테릭로 돈을 수입을 발생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는 역시 성적이 괜찮아요. 이번 주는 280달러 콜, 지금 이게 이제 280달러 콜을 죄송합니다. 어닝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코니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코니는 280달러짜리 25,185개의 컨트랙트를 3.25달러에 오픈해가지고 오늘 클로즈 될 때 11센트로 달았기 때문에 약 7.9 밀리언 달러의 이익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지금까지 쇼콜에서 약 1.17달러 정도의 손실을 봤지만 이번 주에 콜을 상당히 약 한 28센트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달러 정도의 토탈 프로핏을 발생을 했고 77.3%의 이 애뉴얼라이즈드 일드가 발생했으니까 그렇게 뭐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주 지난 상황에서 1.4달러면 앞으로 남은 2주 동안의 성적에 따라서 코니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에 훨씬 더 많은 그 프로핏을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쇼콜에서는 262.5달러짜리를 두 개의 스플릿 컨트랙트를 해가지고 오픈 가격이 3.37, 3.25 그리고 오늘 가격은 똑같죠. 2.33달러 해서 토탈 지금 현재 약 밀리언 달러의 돈을 프로핏을 발생을 시킬 수 있게 되었고 그렇지만 이거는 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다음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일주일을 더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265달러, 그 다음에 257.5달러짜리 컨트랙트를 9,600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번 다음 주는 지금 세 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진 세 개의 컨트랙트를 발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스프레드 아웃을 분산을 시켜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이 분산이 되는데 이걸 이제 아웃더머니 계산을 해보니까 7.4%에서 5.3%. 그래서 5.3, 8.4, 7.4%니까 뭐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주어진 implied volatility가 66.8%니까 상당히 준수한 스프레드를 셋업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다음 주에는 최소한 한 262달러, 260에서 262달러까지만 올라주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 신세틱도 올라가고 또 이 위클리 콜도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액션이 어떻게 될지 코니 크립토 비트코인의 가격은 워낙 이게 이 프리딕션이 힘들기 때문에 뭐 힘들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위험도를 분산을 시켜놨으니까 다음 주에 많이 오르더라도 260달러 정도에서 움직여주면 신테릭과 이 위클리 콜에서 동시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NVDY도 오늘 크로즈 가격이 131달러였네요. 그러니까 131달러였고 근데 이제
그 리버스 forward split을 10 for 1 forward split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눈에 띄게 이 볼로틸리티가 줄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볼로틸리티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도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단 두고 보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두 개의 트랜잭션이 있었는데 신데틱에서 두 개의 트랜잭션을 하면서 토탈 썸으로 하면은 두 개를 토탈 해보니까 약 1.9달러의 이익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토탈 이 신테틱에서는 약 3달러 정도의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달러가 잡혀 있고 새로 열은 127개, 127달러의 신테틱 포지션이 55,550개의 컨트랙터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클로즈된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역시 1.4877달러의 이 추가적인 그 프라핏이 일단 생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테릭의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오늘 클로즈 가격이 약 한 4달러 정도 높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신테틱에서는 약 70 밀리언 달러 정도의 이익을 발생을 시켰지만 안타깝게도 위클리 콜에서는 아주 성적이 처참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첫째 주와 두 번째 주 연속으로 지금 현재까지 잃은 돈이 약 71센트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뭐 신테릭에서 워낙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뭐 타격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항상 이 위클리 콜에서 위클리 콜에서 수입을 얻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사를 잘한다, 이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결정을 할 때 미래의 가격을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력이나 그런 것들을 이 트레이더들이 잘 가지고 있다. 그게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테틱은 사실은, 아웃 오브 컨트롤이죠. 신테틱 가격은 사실 엔비디아의 장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정말 알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 익스파이어리가 벌써 뭐 두 달, 석 달 후에 익스파이어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운에 따를 수가 있지만 이 위클리 콜은 그야말로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정할 때 그만큼 자신들이 가진 정보력에 따라서 이 예측도의 정확성이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 트레이더들의 능력으로 평가를 하는데 지난 2주 동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2주 연속으로 지금 돈을 잃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다음 주에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왜 걱정이 되냐면 아웃도어 머니의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현재의 가격에서 다음 주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의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보시다시피 131달러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135, 137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2에서 4% 굉장히 타이트한 그 아웃도어 머니 레인지를 설정을 했는데 그럼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프리미엄 가격을 보시면 압니다. 프리미엄 가격이 1달러를 겨우 넘어요. 그 얘기는 여기 보시다시피 임플라이드 볼로틸리티가 50%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워드 스플릿이 되고 나서 이전에는 약 한 60%, 70%까지 갔었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뭔가 프리미엄 가격이 좋았는데 이 프리미엄 가격이 막 너무 적어지다 보니까 이 수입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아웃 더 머니 레인지를 좁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드들의 어떤 고충을 이해는 하지만 이게 너무 타이트 해버리면 돈을 또 잃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신세틱에서 많은 그 이익을 확보를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세팅을 하면 그만큼 위험도 높아지고 돈을 많이 잃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돈을 이게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뭐 어쩌겠어요. 제가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트래킹을 할 때 어떻게 이 정확도를 알 수가 있냐면 이 실제 신테릭에서 발생시킨 컨트랙트의 숫자를 이 숏콜의 숫자하고 합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테릭에서는 55,550개의 컨트랙트인데 이 위클리 콜에도 55,550개의 컨트랙트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그때 하면서 이 정확도를 이 자체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BDY는 현재 3달러 수입이 신테틱에서 발생했고 71센트 정도의 이 손실이 위클리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성적을 얻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MSTY도 역시 첫째 주에도 상당히 많은 트랜잭션이 있었고 이번 주에도 트랜잭션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트랜잭션이 네 번의 트랜잭션을 이 신테틱에 발생을 해가지고 토탈 생성시킨 수입이 약 30센트 정도 되네요. 30.7센트. 그래서 이 지금까지 첫째 주, 둘째 주에 신테릭에서 발생한 수입이 토탈 73센트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1,550불짜리 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지고 있는 약 1,615개의 컨트랙트를 현재 오픈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7월 19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뭐 많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위클리 콜을 보시면 이 각 펀드마다 이 트레이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트레이드들하고 이 MSTY나 이 코니 트레이더들은 이 스프레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4개에서 5개까지 스프레드를 위클리 콜에서 하는데 이 MSTY는 기본적으로 5개를 하네요. 첫 번째 주에 5개, 두 번째 주에 5개. 근데 이번 주 이제 다음 주는 3개만 오픈을 시켜놨습니다. 1650 그리고 1610에 이제 2개의 컨트랙트를 각각 다른 프라이스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MSTY는 다음 주 이 컨트랙트들을 7.7%에서 10.3%까지 out the money의 스팬을 가진 그 컨트랙트들을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설정을 했네요. 그래서 1610에서 1650이니까 사실은 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격이 오늘 클로즈 가격이 1,495달러니까 뭐 한 1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준수한 세이프 안전한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쇼콜에서는 39센트의 이익을 지금까지 첫째 주와 둘째 주에서 발생을 시켰다는 거 상당히 성적이 좋죠. 그리고 이제 어쩌면 다음 주에도 상당히 괜찮은 성적을 낸다고 봤을 때 뭐 최소한 위클리 콜에서 좀 더 추가적인 그 돈을 발생을 한다면 또 좀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MSTY는 지금까지 1.12달러 지난 2주 동안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1.12달러의 수입을 발생을 시켰고 1.12달러를 베이스로 했을 때 45.7%의 연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업데이트입니다. 그리고 FBY도 지난주보다는 좋아졌어요. 지난주에는 이 신테틱에서는 75센트 정도 돈을 수입을 받지만 지난주에는 1달러 가까이 손해를 봤었죠. 근데 이번 주에는 이
프라이스가 돈이 이렇게 잘 움직여 가지고 이번 주에는 14센트의 이 수입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토탈 지금 현재 83.9센트. 그래서 이제 요거를 줄여서 지금 현재 손실은 7.95달러인데 다음 주에 좀 더 선전을 해서 좀 수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 이유로 이 implied volatility가 27.5%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out money span이 그 safety margin이 2.2%밖에 안 돼요. 결국 오늘 가격이 504.16달러인데 다음 주 금요일 가격을 예측을 하기를 115달러다. 그래서 115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또 손해가 커지고 115달러 이하로 다음 주 금요일 가격이 형성이 되면 맥시멈 12센트 정도의 수입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FBY도 조금 시장이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음 주에 이 FBY를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YMAX는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달은 지난달에 비해서 예측치는 좀 더 가까워졌지만 실질적인 actual distribution은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달에 비해서 이 쉐어 숫자가 엄청 늘었죠. 쉐어 숫자가 지난 화요일까지만 해도 9.4 밀리언 쉐어 정도로 9.4 밀리언 정도로 주말을 지냈었는데 월요일 화요일 날 갑자기 13%가 아주 집중적으로 하루 만에 13%의 이 쉐어 인크리즈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실질 디스트리뷰션이 확 떨어지고 이틀 후에는 결국에는 1.12 그러니까 11.25 밀리언 쉐어가 되면서 실제 디스트리뷰션 가격이 확 떨어졌죠. 그렇지만 이 쉐어 숫자가 벌써 뭐 한 달 새에 59%가 늘었고 수입은 45.5%가 늘었는데 쉐어 숫자는 59%가 더 많이 늘므로 해서 돈이 약간 줄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쉐어 숫자가 이 60%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YMAX에 투자를 더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는 7월 달에 이 수입이 토탈 디스트리뷰션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의 한 10 밀리언이 넘지 않을까. 그러니까 10 밀리언이 늘어나면서 또 쉐어 숫자가 어느 정도 늘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 70센트 이상의 이 매달 수입을 보증을 해준다면 최소한 40% 이상의 연 수익률을 YMAX에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YMAX가 보시다시피 이 거의 20개 가까운 ETF들을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YMAX에 투자를 하시면 이 간접적인 투자로 이 모든 것에 다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YMAX를 좋아하냐면 제 같은 경우는 이 FBY 그다음에 이 MSTY 그다음에 MBDY 그다음에 코니 그리고 테슬라 이렇게 5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인디비주얼 ETF에 들어가는 익스펜스가 1%라고 보면 다 5%인 거죠. 근데 5%를 돈을 들이게 되면 익스펜스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익스펜스를 줄이면서 어느 정도 디센트한 그 돈을 월 배당을 확보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YMAX가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YMAX를 하면 벌써 20개 이상의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만 20개 투자를 인디비주얼 하면 20%가 총 익스펜스로 나가지만 이 YMAX 같은 경우는 1.2%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1.2%만 내면 20몇 개의 ETF에 한꺼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훨씬 더 경제적이다.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44%면 40% 이상이면 상당히 좋은 연수익률이지 않느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르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생각이 또 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왜 YMAX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YMAC도 있는데 이 YMAX가 YMAC보다 조금 높아요. 조금 높고 그래서 저는 막 그냥 YMAX에 투자를 해서 YMAX는 그냥 그 자동 분배금 재투자 프로그램을 돌려서 자동적으로 늘리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둘러봤는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이번 달은 수입이 지금 이제 6월 중순까지 대체적으로 이 투자하고 있는 ETF들의 성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NBDY가 이제 새롭게 플래그십 ETF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투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걸 보니까 또 상당히 기분이 좋기도 하네요.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 일드맥스의 ETF들이 지금까지 약 한 20개월 정도 됐어요. 테슬라하고 OARK가 처음으로 나온 게 그러니까 재작년 11월 달이니까 벌써 한 20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그동안 쭉 트래킹 해온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서머리를 한번 비디오를 만들어 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지난 20개월 동안의 일드맥스 ETF의 성적들을 이렇게 한번 모아서 분석을 해드리면 혹시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만들어서 일요일 전에는 올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네요. 예, 그럼 이번 주 두 번째 주 6월 둘째 주 위클리 업데이트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